네, 저희 구독자 친구가 질문을 또 역시 잘 남겨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면서 이제 질문이 좋으니까 이런 류의 질문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포화지방이 많은 과도한 육류 섭취는 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요 심혈관 질환, 이거를 CVD 질환의 위험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흔치 않은데 심혈관류 질환을, 그러니까 결국에 그 얘기죠.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게 육류든 아니든 포화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은 혈관에 지방이 많이 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뭐 내일 쓰러질 수 있다, 중풍 걸려서 쓰러질 수 있다, 또는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았다, 뭐 얘기.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너무 낮게 섭취를 하거나 탄수화물을 너무 높이 섭취하면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코호트 연구를 봤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해주었어요. 이제 위에는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버러지들이 있다는 얘기를 봤다라는 얘기였고, 밑에는 이런 걸 대단히 연구를 해 보았더니 실제로 그렇다더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탄수화물, 정확하게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당이지만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가능하면 걔네들을 적게 먹고 그냥 거의 육식 위주라고 이야기할 만한 수준으로 육식을 먹고 거기에 반찬을 먹는 식단으로 우리가 옮겨오자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확률적으로 사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이 친구가 질문을 아주 잘 해줬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식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우리가 총명함은 이제 비범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총명한 비범함들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현대 의료가 현실이 어떤지, 그리고 확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는 가짜 효과가 없는 약물이 됐든 아니면 치료법이 됐든 이것을 다수의 이 질환을 갖고 있는 요 다수를 봤을 때 이쪽에는 실제 약물이나 실제 치료를 하고 이쪽에는 가짜 약물을 주거나 아니면 의미 없는 치료를 했을 때 환자가 기대 때문이든 믿음 때문이든 아무튼 증상이 개선되더라. 그래서 이런 개선되는 현상을 보고 그것이 심리적 요인과 그 다음에 화학적 변화 때문인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를 통해서 통증이 줄어들고 우울증이 개선되고 암 환자의 피로가 감소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찰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봤어요. 내가 두 무리에게 이쪽에는 실제 치료를 하고 이쪽에는 실제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하면 낫습니다, 이것은 치료법입니다, 이것은 낫게 해주는 약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양쪽에서 유의미한 증상 호전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항상 범인과 비범인의 차이는 저런 류의 사유 실험 또는 실제 실험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비범한 사람일 수 있지만 저런 결과를 보더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을 보면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현상을 딱 알게 됐어요. 내가 알게 됐다라고 했을 때 범인들은 어떤 이름을 붙이지? 홍길동, 내가 홍길동이니까 홍길동 효과라고 해야지라고 뭐 이런 류의 생각을 하죠. 뭐 전혀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하든 동길홍이라고 하든 우리의 임상에는 전혀 의미가 없고, 저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해도 나에게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은 범인들의 사유라고 할 수 있고, 비범인들은 저런 일들을 발견하고 저런 현상을 알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사유를 하죠. 사람은 자동차와 확실히 다르다. 자동차는 바퀴가 고장나면 엔진이 좋더라도 바퀴를 고쳐야 하고, 엔진이 문제가 있다면 바퀴가 괜찮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고쳐야 하지만 사람은, 인체는 마음이나 또는 심리에 따라서 나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올바른 치료법을 하더라도 이분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오히려 낫지 않고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구나. 이런 현상의 핵심은 마음이나 심리인 것이고, 그러면 따라서 모든 질환, 모든 마음의 병, 정신의 영역이 압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모든 질환은 그것이 물리적인 원인 때문이다 하더라도 마음의 병, 그다음에 마음과 정신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리고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라고 했던 고대부터 내려왔던 선배님들의 말씀이 그냥 말뿐이었던 게 아니라 그냥 고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표현이 되고 확인이 되는구나라고 사유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질환이 있든 아니면 어떤 질환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불편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물리적인 원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건 아닐까, 신경이 눌린 것은 아닐까,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돼서 염증이 낀 거 아닐까라는 그런 물리적인 원인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심리적이거든 정신적인 거든 마음적인 것을 해결하게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 모든 환자는 그 물리적인 원인을 해결해주고, 손이 아프면 손을 자르면 되잖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상담해주고 공감해주고 대화해주고 사랑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것이 치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아주 중요할 때도 있고 적게 중요할 때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항상 인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가 결론이 나야 비범한 사람, 총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되겠죠. 먼저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저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저 사람 똑똑하네. 짝짝짝이 아니라고요. 자, 그렇고 두 번째 이제 확률 얘기를 해볼게요. 자, A를 하면 B가 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친구가 질문을 해주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죠. 자, 독약을 항암제가 됐든 항암제가 아니든 항생제가 됐든 다 마찬가지죠. 자, 독약을 먹였는데 그 사람이 죽고 암덩어리 크기가 줄었다라고 한다면 항암제가 승인이 되고 치료 성공이라고 체크가 됩니다. 이 논문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도 가능하다. 자, 그다음, 자, 독약을 사람에게 먹였는데 그 사람이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는데 암덩어리의 크기도 줄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이후에, 독약을 먹인 이후에 일시적이지 않고 매우 장기적으로 그 건강도, 종합적인 건강도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남은 건강도가 됐든 그런 거 알 바 아니죠? 항암제 사용 성공, 치료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생각이 나네요. 자, 독약을 먹고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암덩어리 크기도 줄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몇 년을 잘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데 전이 됐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러면 그 전이가 이것 때문일까라는 생각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들은 어차피 알 바 아닌 거죠. 항암제는 이미 잘 사용이 되었고 치료는 대성공이 되었다고 체크가 되고 환자한테도 그런 것이다 라고 정신교육을 하죠. 그분의 안색이 맛이 가도 그런 것에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또, 자, 10만 명 중에 3명의 확률로 걸리는 질환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확률이라기보다 그냥 임상적으로 발견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엄청난 다수 중에서 아주 낮은 확률로 어떤 질환이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상태에서 다른 10만 명에게 B 약을 먹였더니, 이번에 20만 명 중에 1명이 걸렸어요. 그러면 물론 그 합성화학물 B를 먹여서, 이거 합성화학물 먹여서 물론 면역력이 망이 돼서 다른 질환이 걸렸지만 그건 알 바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A 질환을 원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는 이거를 보면 10만 명 중에 3명이든 10만 명 중에 1명이든 그게 확률적으로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광고는 B 약은, 그 합성 화학물은 A질환의 위험성을 3분의 1로 줄입니다. 우왕짱이라고 광고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많은 약들이 그 질환을 막아준다고 하지만 그 3분의 1로 줄인다는 것의 그 3분의 1이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상적으로 내가 걸어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확률보다도 낮은 확률로 걸리는 질환을, 이것이 확인이 되면 이 정도면 10만 명, 제가 예로 든 거지만 이 정도면 코호트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대단히 연구를 때려도 위험성이 줄어든,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지 않죠. 바로 이런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요거는 또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에이즈 치료제라고 명명을 붙인 것이 어떤 걸 쓰냐? 지금 이렇게 모두 이런다는 건 아니고 항암제로도 사용하지 못할 수준의 독약을 먹입니다. 항암제는 독약을 먹어서 네가 죽든 남이 죽든 쇼부를 보겠다는 건데 이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거는 못 쓰겠다라고 했던 건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에이즈 치료제라고 해서 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먹고 죽으면 왜 죽었을까? 에이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먹었는데 이 사람이 안 죽었네? 그러면 그 치료제, 그 독약 때문이라고 논문을 발표하든 학계에 뭐 주장을 하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은 치료를 거부했어요. 그랬는데 안 먹고 죽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치료를 했어야지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근데 이분이 안 먹었는데 살았어. 그러면 오진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랬는데 이분이 오진이라고 할 수가 하기 싫어서 그 당시 이 사람이 치료를 거부했을 때 수차례 재검을 했는데 확실하대.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먹고 요 독약을 안 먹고 살았다라고 하면은 엘리트 컨트롤러나 롱텀 논 프로그레서 롱텀 논 프로그레서 이 사람은 장기간 진행이 안 되는 어떤 특이한 체질이구나. 또는 이 사람은 잘 컨트롤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명명하면서 결국에 지들이 이거 안 먹여서 살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죽었으면 독약 때문이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먹고 죽었으면 그 독약 때문인 거고, 먹고 살았으면은 네가 그 기간 동안에 식단을 잘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안 먹었는데 죽었다. 그러면 그냥 팔자 아닌가요? 사람은 멀쩡하더라도 사고가 나서 죽을 일이 존재하죠. 그럼 확률이 제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안 먹었는데 살았다. 그러면 잘한 거죠. 굿잡이라고 칭찬을 해야,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범인들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항암제를 열심히 처먹이시던 의느님이 간 수치가 높아진 환자를 발견했으면 한약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 그 한약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거 엄마가 그냥 간장 먹였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렇다면 유전 때문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질환에 간 수치 높은 적 한 번도 없었는데요. 10대 손인데 제가 저희 30대 손 장손인데 저희 집안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는데요. 그러면 그냥 자연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뭐 술 때문일 수 있다. 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간 수치가 높아졌는데 그것을 한약 때문이라고 네가 진단서를 발급하고 소견서를 작성하든 그게 유전 때문이든 자연 발생 때문이든 그것이 음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죠. 이것이 범인과 비범인들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확률적으로 대장암의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하던데요 라는 것의 확률이 어떤 식의 의미를 가지고 그것이 현대의학에서 어떤 식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 친구가 질문했었던 포화지방이 많은 것을 먹으면 심혈관계 질환이 높아지고 대장암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했던 거, 포화지방이 나쁘다 라고 이야기한 거, 여기 근간부터가 하자가 있는 거죠. 포화지방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그냥 기본적으로 스캠이고, 그것이 스캠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네가 한 6개월 정도 포화지방만 때려서 열심히 먹어보면 건강이 좋아지는지 체크를 해보면 되는 것이겠고, 이것이 나는 무섭다, 포화지방은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하루에 3끼 시리얼만 열심히 설탕과자 우유에다가 쳐 말아서 먹어보면 과연 내가 건강해질까요? 대장암이 안 걸리니까 너무 좋다, 짱이다. 심혈관계 질환도 안 걸리겠네. 나는 갑자기 중풍 걸려서 쓰러지거나 이러지 않겠네. 야호 하면서 먹어보면 확인이 되겠지요. 자, 과도한 육류 섭취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런 연구 결과와 대단히에서 연구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해보면 그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육류는 햄이랑 소세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먹으랬지 과도하게 먹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제가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제가 많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제 말이 절대 진리니까 내가 먹어봤더니 6개월 동안 고기만 때려 먹어봤더니 그것이 햄이 됐든 소세지가 됐든 천연 자연에서 방목한 고기가 됐든 내가 그거를 먹어봤으면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럼 먹질 말아야지. 그거를 끝까지 10년을 먹어내서 결국에 대장암을 걸리고 이것은 역시 안 좋은 것이었구나 라고 피드백하는 것은 그냥 임상적으로
다른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육류를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대장암이라는 것이 닌겐이 걸릴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데 이것이 높인다는 것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명 중에 1명 수준으로 올린다는 건지 아니면 10만 명 중에 1명인데 10만 명 중에 2명 수준으로 올린다는 건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나는 너무 무섭다, 나는 안전제의주의자라서 나는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채식을 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겠지요. 저는 안 하지만 너는 채식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독약을 안 먹으면 A 질환을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제가 지금 아픈 데가 없는데 제가 항생제를 지금 항생제 한 통이 있어요. 제가 이걸 먹지 않으면 몸에 어떤 요 안에 뭔가 잘못돼갖고 여기서 세균들이 득실득실해서 거기가 고름을 차갖고 여기 장기가 손상될 확률이 존재하죠. 제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저는 매일 항생제를 아침에 하나씩 먹을까요? 한 통씩 먹을까요? 확률적 사고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매일 독약을 먹으면 암은 안 걸리겠네요. 그럼 매일 독약을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실제 존재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핵심이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자동차를 타면 사망률이 높아진다는데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걸어 다니시면 되죠. 자동차는 무서우니까 그럼 걸어 다니시면 되죠. 걸어 다니다 보면 자동차가 6개월 올라와서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집에 가만히 계시면 되죠.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지진이 났을 때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데 밖에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안에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 저기 공원에 나가서 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실제 존재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실제 일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다음에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아니면 이 정도는 감내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래 앉아 있으면 요추 디스크로 인한 하반신 마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오래 앉아 있지 말고 공부를 안 하시면 되죠.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떨어지면 실제로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떨어져서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높낮이 조절이 되는 그 비싼 책상을 사서 서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 되겠죠. 항생제를 먹지 않으면, 장복하지 않으면 인체 감염으로 인한 장기가 괴사가 돼서 갑자기 그리고 소리내지 않는 장기 간에 갑자기 괴사가 돼서 거기 뭐 고름이 차갖고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손과 발을 비누로 잘 씻으면 되겠고, 그럼 술을 먹지 말아야 되나요? 그게 무서우면 술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면 되고, 그 정도는 감내하고 내가 살겠다라고 판단되면 그러면 드시면 되겠다. 저희 애가 열이 나서 인체의 온도는 36.5도라고 하는데 저희 아이가 온도가 36.9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해열제, 강제로 열을 올리는 기능을 잃게 하는 그 열 억제제를 먹이지 않으면 아이가 경련할 수도 있고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만약에 뇌손상이어서 그러면 사망 확률이 높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면 욕조에 얼음을 타서 아이를 강제로 담가 놓으면 그러면 열이 날 수가 없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안정되게 되니까 그러면 그냥 욕조, 얼음물 탄 욕조에 살게 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게 너무 두려우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가야 잘 산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리고 확률적으로 엄마의 오랜 40여 년, 50여 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전반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든 아니면 그의 삶이 조금 더 건장할 만하더라, 그런 엄마의 코호트 연구를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 쳐듣지 않던 아이들이 이런 유의 이야기가 나오면 잘 듣더라 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류의 질문을 제가 듣게 되면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서울대 나오셨어요? 이렇게 제가 항상 질문을 하죠. 서울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어차피 남의 말 듣지도 않고 확률에 대해서 관심도 없게 살면서 왜 갑자기 오늘날 아침에 확률 이야기를 하시나요? 제가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는 점이 되겠죠. 저는 원래 엄마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제가 서울대를, 그래서 엄마 말을 잘 들어서 서울대를 나왔더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이런 류의 확률도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면 본인이 그렇게 걱정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지를 할 어떤 다른 반대 행위를 하든가 아니면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겠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확률적으로 전쟁의 위험이 아주 높은,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 7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아주 높죠. 우리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는 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확률적으로 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확률적 사유가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다, 모든 것이 다 확률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류의 우리가 사유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자, 탄수화물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코호트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탄수화물이 너무 높으면 그 탄수화물이 곧 당이기 때문에, 설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거는 알려줬고, 탄수화물이 너무 높으면 이 사람이, 몸이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화를 하느냐? 당뇨병이 걸리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내가 저축하기 위해서 뱃살을 점점점 불리고, 그 임계점이 넘으면 어떻게 되냐? 소변으로 그 당을 그냥 들이다 갖다 뺍니다. 왜냐? 네가 계속 처먹으니까. 그래서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소변으로 계속 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완전 젓가락이 되고, 그러면 중증 당뇨병이 되는 거죠. 그것 또한 다 해지의 문제다.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몸의 대응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탄수화물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가 안 되나요? 제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좋다라고 했으니까, 탄수화물이 너무 낮, 이거는 이 얘기죠. 이 아이는, 이런 아이를 보면 제가 옥수수 먹지 마 뭐 이럴까요? 뭐 병신이에요? 그러지 않는다. 다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뭐든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안 좋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다라고 했지, 막 하루에 막 20시간씩 잠도 안 자고 계속 밤새면 그거를 언제 좋다고 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항상 사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항상 언어를, 네이티브 스피커면 네이티브 스피커답게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라면서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적게 먹을수록 좋고,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라. 그리고 제가 권장식단에 이야기했던 그 권장식단에 당과 탄수화물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0이 아니라고요. 호두에 지방이 100%고 99.9%고 거기에 탄수화물 1도 없을까요? 거기 다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 드시면 되고, 고기 먹을 때 쌈장 찍어 먹죠. 거기에 설탕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 먹을 때 제가 찌개도 먹으면 된다고 했죠. 찌개에 설탕 넣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정도 수준에 사는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일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적게 먹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다 확률적인 거예요. 자, 코로나, 요 백신의 배신 얘기죠. 자, 코로나의 퍼짐, 코로나가 위험하기 때문에 셧다운, 다 집에서 못 나오지 말고 모든 시스템을 다 꺼버리면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했었던 쓰레기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스캠이죠. 감기를 걸리는 게 왜 무서워요 도대체. 일단 여기 얘기하고 싶고, 자, 좋아요, 효과가 있다라고 쳐. 10스캠인데 여기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있다고 쳐. 코로나라는 게 있고 되게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많이 우리가 정말 위험해. 그래서 우리가 나가지 말고 회사 못 가게 하고 모두 다 막아. 버스도 막고 다 막아.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실제로 코로나가 퍼지는 거 막을 수 있다 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했었고 미국에서도 했었죠. 자, 셧다운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경제 마비로 이제 밑에부터 나가리가 나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피라미드의 그 하단부에 있는 그 다수 극빈층들부터 사망하거나, 먹을 게 없죠. 사망하거나, 아니면 전 인류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영업자들 완전 다 걸려야 됐죠. 다 그런 상황이 이럴 확률과, 그 다음에 셧다운을 안 해서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하면 너무 단어가 좀 거시기가, 감기 걸려서 국민 전체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고통 확률이 높아질까? 이것 중에 인류 전체의 최대 대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위의 것과 아래쪽의 확률이 어디가 높을까라고 물어보면, 정상인이라면 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감기가 과도하게 퍼질 수 있는 위험, 그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갑자기 내일 다 사람들이 죽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셧다운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확률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전 세계 위정자들,
개입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냐? 요렇게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감기가 무서워서 자영업자들 다 걸레 만들고 그들의 걸레 만든 것을 닦아준다라는 이유로 돈을 찍어서 어떻게 했냐? 자영업자들이 잘 사라지지 않고 자산 가격을 올렸죠. 그러면서 나가리 나고 다 이렇게 됐던 거죠. 정권 바뀌고 다 이렇게 됐던 게 다 여기서 시작됐던 거죠. 이런 것이 같은 이벤트를 보더라도 그것의 퍼즐, 그 A, 그 사건 말고 그 A라는 사건이 실제 임상에서, 실제 야전에서 어떻게 퍼지게 되면서 그것이 나와 내 주위와 그 다음에 나랑 가까이 있지 않은 이 다수, 이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사유하면서 우리가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포와 지방을 많이 먹어서 육류 같은 것들 많이 먹는 게 걱정이 되면 채식을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으면 사망률이 높아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열심히 드셔서 사망률을 낮춰서 건강하게 살면서 비트코인을 모으면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저런 주제, 저런 이벤트들을 보고 어떤 식으로 사유하는지를 친구가 질문을 잘 해줘서 한번 쭉 길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